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섬, 바로 그린란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그린란드가 아니고요. 녹아내리는 얼음과 그 위에서 부딪히는 강대국들의 권력,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해안선이 좀 바뀌는 그런 단순한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얼음이 녹으니까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그 밑에 숨어있던 엄청난 자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대국들의 셈법이 아주 복잡하게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북극입니다. 일단 팩트부터 하나 짚고 가볼게요. 지금 북극은요, 지구상 다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어요.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의 온난화인데, 바로 이게 이 지역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에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넓디 넓은 북극에서 오늘의 주인공 그린란드로 딱 주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 섬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딱딱한 정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즘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여성들 사이에서 전통 문신이 다시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패션이 아니에요. 덴마크 지배를 받으면서 거의 사라졌던 자신들의 뿌리, 그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니라 사람과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린란드의 상황을 보면 이게 참 독특하고 좀 복잡합니다. 일단 자치령이라서 스스로 통치는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GDP의 20% 정도를 덴마크에서 오는 보조금에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과 의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그린란드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바닷길,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물류 지도를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죠. 둘째, 그 두꺼운 얼음 밑에요. 4차 산업혁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히토류 같은 핵심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이곳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눈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우주기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그린란드는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녹아내리는 얼음이 그냥 환경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계기로 강대국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얼음 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미국의 이런 관심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1946년에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했었고요. 1951년에는 아예 군사적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물밑에서 계속되어 온 전략적 계산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 떠오른 것뿐입니다. 바로 이 발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그린란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의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전략적으로 흥미롭다, 좋지 않겠냐, 마치 거대한 부동산을 보는 듯한 시각, 국가안보랑 자원 확보라는 그 실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반응은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팔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것도 아니고 바로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입니다. 딱 잘라 말했죠. 이건 그냥 땅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주권이 걸린 문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얼음 위 게임의 주요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미국은 기존의 군사적 우위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요.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우면서 자원 투자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죠. 여기에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의 군사기지들을 다시 열면서 북극 항로의 주인은 나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자 셈법이 아주 뚜렷해요. 이런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인데요. 좀 간단히 말하면 국제사회라는 무대에선 도덕이나 법보다는 결국 자국의 이익, 그리고 힘의 논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현실주의 이론의 살아있는 교과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동안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녹아내린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물, 그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강대국들의 다툼이라는 좀 빠른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이제 이 질문을 시작으로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느린 이야기, 바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린랜드에서 녹은 물이 그냥 그 앞바다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 물은 거대한 바다의 컨베이어 벨트, 즉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그 먼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뉴스에서나 보던 저 멀리 북극의 얼음이 녹는 문제가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 해안선을 위협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그린랜드의 눈물이 우리 해안까지 밀려오고 있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 즉 저탄소 시나리오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로 가느냐에 따라서 2100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달라져요. 만약 최악의 경우, 즉 고탄소 시나리오로 간다면 해수면이 무려 65cm나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숫자로 똑똑히 보이는 측정 가능한 위협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2100년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대 하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그 상승 곡선 위에 올라타 있다는 거죠. 미래의 예측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대국들의 다툼이라는 정치 이야기, 그리고 녹아내리는 얼음이 만드는 환경 이야기, 이 두 개의 큰 줄기를 따라왔는데요. 이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의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그린랜드의 얼음이 녹는다는 이 하나의 자연현상이 한쪽에서는 강대국들의 새로운 싸움터를 만들면서 우리의 정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해수면을 높여서 우리의 물리적인 지도, 즉 해안선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와 환경, 이 두 가지가 이렇게까지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숫자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65cm.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해수면 상승 높이. 어쩌면 이 숫자가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의 최종 결과물이자 우리가 결국 치러야 할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녹아내리는 얼음이 우리 앞에 열어준 이 새로운 길은 과연 기회의 항로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항로일까요? 어쩌면 이 둘이 피할 수 없이 충돌하는 길일지도 모르죠. 그 길의 방향을 정하는 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